안녕하세요. 국장이 서킷이 발동되면서 코스닥 150이 마이너스 12.88로 마감하였습니다. 중요한 추세선을 맞으면서 상승을 하다가 추세선을 깨버리고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이 실패하고 바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락을 하더라도 481 부근에서는 재차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였지만 이렇게 바로 냅다 꽂아버렸습니다. 거래량도 함께요.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꼬라박았죠. 미장은 오르기라도 했지 국장은 오르지도 못하고 개기를 내다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폭락이 나왔습니다. 정말 힘든 장이죠. 이거를 하루 만에 이렇게 꼬라박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서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간다라기보다 이제 바닥 패턴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패턴을 만드는 거를 보면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앞에 지지받고 반등했던 이 구간들, 이 구간을 오늘 하루 만에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미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그에 맞춰서 패턴을 보면서 들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남아있는 현금 오늘 폭락했다고 다 무리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들어가셔야겠고요. 지금 당장에 많이 떨어졌다고 급하게 매수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미장으로 넘어가서 나스닥 100이 딱 1년선에 맞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의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2022년도 하락이 끝나고 반등이 나오면서 요 추세선을 맞으면서 계속 반등을 하였죠. 지금 이 추세선과 60일 비평선이 겹치는데 그 부분에서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요 채널 상단에 맞으면 또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는 오버슈팅이죠. 오버슈팅이 나오고 재차 채널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현재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제 이 추세선 안을 지켜준다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죠. 그러나 오늘 밤 이 추세선마저 무너진다면 이 추세선이 저항이 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 추세선 라인을 지켜주는지 꼭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100은 추세선 안에서 그래도 채널 안에서 머물러 주는데 이 SOXX는 채널을 벗어났습니다. 추세선 채널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받고 여기는 언더슈팅이 나오고 바로 들어올렸지만 또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채널 단에 맞고 또 강한 상승이 나오고 또 오버슈팅이 나왔고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내리꽂았습니다. 더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집어 던질 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죠. 2022년도 하락 때도 이런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폭락장이 시작하였죠. 나스닥에 비해서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술 같은 경우 고점 대비 마이너스 65%나 쉬지 않고 바로 냅다 꽂았네요.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는 주식 자리 오랜만에 떠오르는데, 딱 이런 기분이고요. 경고는 제가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속슬 기준 앞에 여기 매물대 부근에 다 왔다. 이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기 117, 118불 요 라인이 중요하다.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던 자리다. 이 구간이 무너지면은 이 쌍봉의 채널만큼 또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95불에서 100불까지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왔는데 솔직히 틀리기를 바랬어요. 저도 틀리기를 바랬고, 하락을 하더라도 깨더라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이렇게 하락할 줄 알았지 이렇게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줄은 저도 몰랐고, 때문에 속슬 같은 경우에도 요 60분 봉으로 봤을 때 요때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요번 하락 때 분할 매수를 잘 하면서 저번 주 수요일 날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어요. 그러나 이 반등의 세기가 아직은 약했기 때문에 요 49불에서 51불 요 구간에서 절반 이상 비중을 줄이고 하락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도 전해드렸고요. 그러나 조금 더 수익을 보겠다는 저의 욕심이 이렇게 하루 만에 대폭락하면서 그 폭락이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러스였던 계좌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30%가 돼버렸는데요. 너무나 아쉽죠.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약간 욕심을 좀 부리다가 이렇게 돼버린 게 너무나 아쉬운 감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지금 이렇게 후회할 시간에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강한 반등의 신호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것이고요.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고 다시 한번 바닥을 테스트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재차 더 큰 하락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시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것이고요. 여기서 더 하락한다면은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 채워야죠. 이런 기회는 놓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쉬지 않고 바로 꼬라박는 형태는 반등도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냅다 바로 꽂아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흐르더라도 하락, 반등, 하락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반등을 노려서 비중 조절을 해야겠죠. 여기서 쉬지 않고 또 하락하게 된다면 177, 178불 이때 바닥을 어떻게 다지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면서 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면은 나머지 현금을 주워 담을 계획입니다. 이번 하락이 개인적으로는 200불까지 보고 있었어요. 200불이 여기 1년선이 만나는 자리고 또한 앞에 이 부분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던 자리고 그 자리가 또 주봉으로 이평선이 만나는 자리죠. 때문에 200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데 200불을 깨버렸죠. 때문에 그 다음 지지 구간을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저항받고 폭락을 했었죠. 2022년도 폭락했을 때 쌓였던 매물대 다시 한번 이 매물대에 쌓이니까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파, 저항받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큰 상승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때문에 요 178불 이 자리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예상치 못한 큰 폭락이 이어진다면 이런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고 이 부분에서 반등의 신호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저가를 깨지 않는 패턴, 이런 패턴이 나오거나 역헤드앤 숄더가 나오거나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야겠죠. 앞에 하락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신호를 좀 주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거나 고점 패턴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렇게 냅다 꽂아버렸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내려 꽂는 경우 2020년 코로나 때 이렇게 강하게 내리꽂았죠. 강하게 내리꽂은 만큼 반등도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처럼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해서 바로 고점을 뚫고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것은 탈출할 기회는 줄 것이다. 적어도 탈출할 기회는 준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남은 현금을 어디서 주고 담을지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서 비중 조절을 할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 또한 매일매일 추적할 것이고 함께하는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저도 이번 폭락에 물려있지만 우리 회원님들도 같이 이 힘든 장을 이겨내서 계좌를 복구해야겠죠. 계속 때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TLT입니다. TLT 노래를 불렀었죠. 이 평선 뚫으면은 바로 들어간다고 뚫자마자 날아갔습니다. TMF 또한 여기 1년선 돌파하면은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려서 이날 매수에 들어갔죠. 그러나 비중을 많이 싣지는 않았고 눌렸을 때 더 들어가려 했는데 지금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홀딩 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속설의 비중이 지금 저 또한 많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눈에 보이진 않죠.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속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은 그대로고요. TNA 저번에 댓글로 여쭤봐 주셔서 여기는 지금 매물대에 닿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 배수짜리로 볼게요. 주봉입니다. 앞에 고점이 여기 2021년 여기 매물대 잔뜩 쌓여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봉상 봤을 때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저가를 깨지 않으면서 매물대를 형성했죠. 고가의 매물대가 쌓여 있다면 요 저점에도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때문에 더 하락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입니다. 다시 한번 속설로 넘어가서 이 무릉덩이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 무릉덩이에서만 추매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큰 수익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랜만에 찾아온 무릉덩이죠. 대폭락장이 찾아와도 여기서 반등 없이 오그라진다고 하더라도 무릉덩이가 올 때마다 이렇게 저는 계속 주워 담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주식은 있습니다. 폭락이 해도 이렇게 반등이 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단기적인 폭락인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이고 멘탈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탈출 기회는 꼭 온다고 보고 있고요. 지표를 하나 추가했어요. 여기 선 보이시나요? 희미한 선 보이시죠? 엔벨로프라는 선입니다. 엔벨로프의 수치를 제가 바꿔서 한 건데 보시면은 XOXX입니다. 한 배수짜리 기준으로 이 선에 닿은 적이 없죠. 이번에 지금 거의 달랑말랑하고 있는데 앞에 폭락대 2020
2022년도 폭락때도 이 선에 닿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닿았냐? 급격한 폭락때, 코로나 때 이렇게 단기간에 폭락을 했을 때 요 선에 닿는다는 거죠. 이 선에 닿으면은 강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지표입니다. 정말 가끔씩 나와요. 미장에서는 정말 가끔씩 나옵니다. 국장에서는 한 번씩 나오거든요. 자, 국장 기준으로 제가 그 지표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닿지 않았네요. 뭐 언제 닿았냐 볼게요. 자,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면 코로나 때 이렇게 단기간에 폭락이 했을 때 이럴 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꼬라박을 때 근처까지 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요 선에 닿으려면 아직은 멀었네요.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2020년 코로나 때 닿으니까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또 과거로 돌아가서 2011년도에 이때도 수직으로 꼬라박은 게 보이죠. 요때 이 선에 닿으니까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 또 닿았습니다. 그러고 횡보하다가 강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만큼의 하락은 아니다 라는 건데 요 지표 지켜보다가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이 선에 맞닿는다. 그때는 정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요거 정말 폭락장 때 몰래 보던 건데 엔벨로프입니다. 엔벨로프의 퍼센트를 2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을 지우고 지지선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힘들 때 힘이 되시라고만 보고 있던 거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모두 힘내시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오늘 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